SP500이 역대 최고점입니다. 지금 사면 꼭대기에서 물리는 거 아닐까 두렵죠. 근데요, 주식 살 때마다 폭락을 맞았는데도 91세에 248억을 번 할머니가 있습니다. 반면 똑같은 S&P 500으로 노후를 망친 사람들도 있어요. 뭐가 달랐을까요? 오늘 그 결정적인 차이 세 가지를 낱낱이 파헤치고 5060 세대를 위한 안전한 황금 포트폴리오까지 공개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당장 오늘부터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방법을 얻어가실 겁니다. 먼저 SP500이 뭔지부터 짚고 가야겠죠. 쉽게 말해서 미국을 대표하는 우량 기업 500개를 한데 모아놓은 지수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코스피 같은 건데 규모가 비교도 안 될 만큼 커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엔비디아까지 이름만 들어도 아는 글로벌 공룡 기업들이 다 여기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S&P 500에 투자한다는 건 사실상 미국 경제 전체에 돈을 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ETF는 뭘까요? 마트 가면 과일 바구니 세트 파는 거 보셨죠? 사과 따로, 배 따로, 귤 따로 사는 게 아니라 바구니 하나만 집으면 여러 과일이 한꺼번에 들어오잖아요. ETF가 딱 그겁니다. 주식 바구니예요. S&P 500 ETF 하나만 사면 500개 기업에 자동으로 분산 투자되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이게 얼마나 인기냐면요. 2024년 기준으로 국내 ETF 시장 규모가 2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불과 4년 전만 해도 5조 원대였는데 4배 넘게 폭발한 거예요. 왜 이렇게 몰릴까요? 성적표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S&P 500의 지난 30년 연평균 수익률이 약 10%거든요. 은행 예금 금리가 연 3%대인 걸 생각하면 압도적인 차이죠. 복리로 굴리면 7년이면 원금이 2배가 됩니다. 이러니 너도 나도 SP 500을 외치는 겁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ETF 시장이 커지니까 자기가 뭘 사는지도 모르고 남들 따라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졌어요. 이른바 깜깜이 투자죠. 유튜브에서 나스닥 좋다 그러면 나스닥 사고, 뉴스에서 반도체 뜬다 그러면 반도체 ETF 사고, 옆집 박 사장님이 S&P 500으로 돈 벌었다 하면 나도 덩달아 사는 거예요. 왜 사는지, 언제 팔아야 하는지, 떨어지면 어쩔 건지 아무 계획이 없습니다. 젊은 세대야 괜찮아요. 30대 김대리가 이번에 물렸다 쳐도 30년은 더 벌 수 있잖아요. 기다리면 되거든요. 근데 50대, 60대는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은퇴가 코앞이거나 이미 은퇴한 분들이에요. 주가가 떨어졌을 때 버틸 시간이 없단 말이죠. 나중에 오른다고? 당장 다음 달 생활비가 없는데. 이게 5060 세대의 현실입니다. 실제로 2022년에 SP500이 20% 가까이 폭락한 적 있어요. 1억 넣었으면 2천만 원이 증발한 겁니다. 30대한테 2천만 원 손실은 뼈 아프지만 회복할 수 있는 돈이에요. 근데 60세 은퇴자한테 2천만 원은 1년치 생활비가 날아간 거거든요. 심리적으로 감당이 안 됩니다. 결국 공포에 못 이겨 바닥에서 팔아버리고 그 손실은 평생 회복이 안 돼요. 그럼 S&P 500으로 노후를 말아먹는 사람들, 대체 뭘 잘못하는 걸까요? 첫 번째 함정은 가짜 분산입니다. 얼마 전에 50대 후반의 이 과장님을 만났어요. 자신만만하게 포트폴리오를 보여주시더라고요. 나 분산 투자 철저하게 했어. S&P 500, 나스닥 100, 반도체 ETF 3개나 샀다고.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과장님, 그 3개 ETF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아세요? 뜯어보니까 세 ETF 모두 상위 종목이 거의 똑같았어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 이름만 다른 바구니에 같은 과일이 담겨 있던 겁니다. 이건 마치 식당에서 안심 스테이크, 등심 스테이크, 체크 스테이크 시켜놓고 나 골고루 먹었어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전부 소고기잖아요. 채소도 없고 생선도 없이 고기만 3접시 드신 거예요. 2024년 기준으로 SP500 상위 10개 기업이 전체의 35%를 차지하는데 그중 7개가 기술주입니다. 나스닥은 더 심해요. 상위 10개가 거의 50%에 육박하거든요. 이 과장님처럼 3개 다 들고 있으면 기술주에 올인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기술주가 흔들리면 계좌 전체가 무너지는 구조예요. 분산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한 바구니에 계란을 몰아넣은 셈이죠. 두 번째 함정은 세금입니다. 세금 방패 없이 맨몸으로 투자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얼마 전 은퇴하신 60대 정 사장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이 5년 전에 퇴직금 5천만 원을 S&P 500 ETF에 넣었거든요. 운이 좋았어요. 연평균 12%씩 올라서 5년 만에 약 8,800만 원이 됐습니다. 수익이 3,800원이나 났죠. 근데 정 사장님 일반 계좌로 투자하셨어요. 해외 ETF 수익에는 양도소득세 22%가 붙습니다. 3,800만 원에 22%면 얼마일까요? 무려 836만 원이에요. 한 달 생활비가 200만 원이라 치면 4달 치가 세금으로 증발한 겁니다. 정 사장님 표정이 어땠을지 상상이 가시죠? 내가 번 돈인데 왜 이렇게 떼가? 억울해도 어쩔 수 없어요. 일반 계좌에서 거래했으니까요.
문제는 이걸 모르고 투자하는 분들이 태반이라는 겁니다. 주식 살 때는 수익률만 보지 세금까지 계산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1,000만 원 벌었다고 좋아했는데 220만 원이 세금으로 빠지면 실제로 손에 쥐는 건 70만 원입니다. 수익률 10%인 줄 알았는데 실질 수익률은 7.8%인 거예요. 이 차이가 10년, 20년 쌓이면 수천만 원 벌어집니다. 똑같은 종목을 사도 어떤 계좌에서 사느냐에 따라 최종 금액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세금 대비 없이 투자하는 건 방패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절세계좌 3총사를 소개합니다. 연금저축, IRP, ISA 이 세 가지만 제대로 활용해도 세금을 확 줄일 수 있어요. 아까 정 사장님 기억나시죠? 만약 이분이 절세계좌를 썼다면 어땠을까요? 먼저 연금저축이에요. 여기에 돈을 넣으면 연간 6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습니다. 나중에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찾을 때도 세금이 3.3%에서 5.5%밖에 안 돼요. 일반 계좌 22%랑 비교하면 4배 이상 차이 나는 거죠.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인데요. 연금저축이랑 합쳐서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가 됩니다. 게다가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나중으로 미룰 수 있어요. 이걸 과세 이연이라고 하는데 세금 낼 돈까지 굴리니까 복리 효과가 더 커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ISA예요. 3년만 유지하면 수익 200만 원까지 아예 세금이 없습니다. 200만 원 넘는 수익도 9.9%만 내면 돼요. 일반 계좌 22%의 절반도 안 되는 거죠. 정 사장님이 ISA를 썼다면 836만 원이 아니라 절반 이하의 세금만 냈을 겁니다. 이 세 계좌를 조합하면 효과가 극대화돼요. 연금저축과 IRP로 세액 공제 챙기고 ISA로 비과세 혜택까지 누리는 거죠. 같은 수익률이라도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달라집니다. 절세 계좌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세 번째 함정이 가장 무섭습니다. 바로 감정이에요. 감정에 휘둘리는 순간 계좌는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58세박 부장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이 2021년에 퇴직금 1억을 S&P 500에 넣었어요. 처음엔 좋았습니다. 승승장구하던 주가를 보면서 나도 이제 투자 좀 하는구나 뿌듯해 하셨죠. 그런데 2022년이 문제였어요. SP500이 20% 넘게 폭락했거든요. 1억이 8천만 원이 됐습니다. 2천만 원이 증발한 거예요. 박 부장님, 잠이 안 오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눈 뜨면 주식 앱부터 켜고 빨간 숫자 보면서 속이 타들어갔죠. 결국 못 버텼습니다. 더 떨어지기 전에 팔아야 해. 8천만 원에 손절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2023년부터 S&P 500이 다시 치솟았습니다. 박 부장님이 들고만 있었으면 원금 회복은 물론이고 수익까지 났을 거예요. 하지만 이미 판 뒤였죠. 주가가 오르는 걸 보니까 이번엔 또 아쉬운 겁니다. 에이, 다시 사야 하나? 더 오를 것 같아서 다시 샀어요. 고점에서요. 그리고 또 조정이 왔습니다. 이 악순환의 반복이에요. 금융 리서치 회사 달바의 통계가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S&P 500 수익률은 연평균 10%였어요. 근데 같은 기간 일반 투자자들의 실제 수익률은 고작 3.5%였습니다. 3배 차이가 나요. 시장은 분명히 올랐는데 왜 개인들은 돈을 못 벌까요? 공포에 팔고 탐욕에 사고 타이밍을 잡겠다고 설치다가 다 까먹은 겁니다. 감정을 이기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종목도 소용없어요. 그럼 반대로 감정을 이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전설이 된 할머니 한 분을 소개할게요. 그레이스 그로너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평생을 미국의 한 제약회사에서 비서로 일했어요. 월급이 많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었죠. 그런데 1935년 25살 때 한 가지 결심을 해요. 자기가 다니는 회사 주식을 3주 샀습니다. 당시 가격으로 $180,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약 400만 원 정도예요. 그로너 할머니에게 위기가 안 왔을까요? 천만에요. 대공황이 왔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터졌어요. 오일 쇼크도 겪었고 닷컴 버블도 맞았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전 세계가 공포에 떨었죠. 주가가 반토막 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주변에서 다들 팔아라, 지금이라도 건져라 난리였을 겁니다. 근데 이분 안 팔았어요. 75년 동안 단 한 주도요. 그냥 들고 있었습니다. 회사가 주는 배당금도 다 재투자했어요. 2010년 그로너 할머니가 100세로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주식이 얼마가 됐을까요? $180가 무려 700만 달러가 됐습니다. 우리 돈으로 248억 원이에요. 400만 원이 248억이 된 거예요. 비결이 뭘까요? 대단한 분석력? 아닙니다. 남다른 투자 정보?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버텼습니다. 폭락장에서도 전쟁통에서도 모두가 공포에 떨 때도 묵묵히 자리를 지켰어요. 시장을 떠나지 않은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고점이잖아요. 지금 사면 꼭대기에서 물리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솔직히 이해해요. S&P 500이 역대 최고점을 찍고 있으니까요. 근데 한 가지 물어볼게요. S&P 500이 최고점을 경신한 게 이번이 처음일까요?
아닙니다. 이 지수는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최고점을 갈아치워 왔어요. 2000년에도 최고점이었고, 2007년에도 최고점이었고, 2020년에도 최고점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지금 사면 고점 아니야? 라는 말이 나왔어요. 근데 10년 뒤에 돌아보면 어땠을까요? 그때가 저점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10년 뒤에서 보면 그때 살 걸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물론 단기적으로는 떨어질 수 있어요. 내일 당장 10% 빠질 수도 있고 내년에 20% 폭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10년, 20년, 20년 단위로 보면 우상향 해왔다는 게 역사적 사실이에요. 노후 자금을 10년 이상 굴릴 계획이라면 지금 시작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다만 5060 세대는 조심해야 해요. 전 재산을 한 번에 넣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자산이 반토막 나면 회복할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게 진짜 분산 투자예요. 기술주끼리 나누는 가짜 분산 말고 성격이 완전히 다른 자산에 나눠 담는 진짜 분산이요. 그럼 진짜 분산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5060 세대를 위한 황금 포트폴리오를 알려드릴게요. 핵심은 서로 다르게 움직이는 자산을 섞는 겁니다. S&P 500, 채권, 금, 이 세 가지를 조합하는 거예요. 헤지펀드의 전설 레이 달리오가 만든 올웨더 포트폴리오 전략입니다. 비율은 이렇습니다. SP500 ETF 50%, 채권 ETF 30%, 금 ETF 20%. 축구로 비유하면 SP500은 공격수예요. 경제가 좋을 때 골을 넣어줍니다. 자산을 불려주는 역할이죠. 채권은 수비수입니다. 경기가 안 좋아지거나 금리가 내려가면 오히려 가격이 올라요. 주식이 떨어질 때 손실을 막아주는 거죠. 금은 골키퍼예요. 전쟁이 나거나 인플레이션이 폭발하거나 세상이 뒤집어질 때 최후의 보루가 됩니다. 왜 이렇게 섞어야 할까요? 2022년을 보세요. SP500이 20% 폭락했을 때 금은 오히려 선방했어요. 주식만 들고 있었으면 계좌가 박살 났겠지만 금이 방어해 준 거죠. 반대로 주식이 승승장구할 때는 채권이나 금 수익이 좀 아쉬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포인트입니다. 한쪽이 무너져도 다른 쪽이 버텨주는 구조예요. 이 전략의 연평균 수익률은 7%에서 8% 정도입니다. S&P 500 단독 투자보다는 낮아요. 하지만 변동성이 10% 내외로 확 줄어듭니다. 변동성이 낮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롤러코스터를 안 탄다는 뜻이에요. 심리적으로 안정되니까 공포에 질려서 파는 실수를 안 하게 됩니다. 버틸 수 있어야 수익이 나는 거거든요. 좋습니다. 이제 실제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당장 따라 할 수 있도록 순서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스마트폰을 꺼내세요. 증권사 앱을 다운받고 절세 계좌부터 만드는 겁니다. 연금저축, IRP, ISA 3개 다 개설하세요. 앱에서 바로 되는 경우도 있고 지점에 가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지점 가실 때는 신분증 꼭 챙기시고요. 이게 시작입니다. 계좌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정리할게요. SP500으로 노후를 망치는 사람들의 공통점 3가지였습니다. 기술주끼리만 모아놓고 분산했다고 착각하는 것, 세금 방패 없이 맨몸으로 싸우는 것, 그리고 감정에 휘둘려 사고팔고를 반복하는 것. 반대로 돈 버는 사람들은 채권과 금을 섞어 진짜 분산을 하고 절세 계좌로 세금을 막고 자동 이체로 감정을 차단합니다. 오늘 당장 해야 할 일은 딱 3가지예요. 보유 ETF가 진짜 분산인지 점검하고 절세 계좌 개설하고 자동 이체 설정하는 겁니다. 그로너 할머니의 비결은 대단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버텼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